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본 성장을 응원하는 머니톡입니다. 한국 가구 평균 순자산이 4억 4,894만 원이고 상위 1%는 33억 원입니다. 격차 30억. 진짜 갈린 건 노력이 아니더라고요.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같은 월급을 받는데 30년 뒤 한 명은 4억, 한 명은 33억을 모았다고 해보죠. 그 30억의 격차를 만든 건 운도, 상속도, 야근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와 KB, 통계청, 신한은행이 내놓은 한국 데이터로 검증된 5가지 습관 차이였죠. 이번 영상에서 그 5가지를 첫 번째 독서 30분부터 마지막 한국형 자산 배분까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부자의 88%가 매일 하는 일을 빈곤층은 2%만 합니다. 매일 30분 책 읽기예요. 이 숫자는 토마스 코리가 5년간 부자 233명과 빈곤층 128명을 추적해 뽑은 결과입니다. 격차가 44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책 권수가 아니거든요. 워런 버핏이 2000년 컬럼비아 강연에서 말했죠. 매일 500페이지를 읽으세요. 지식은 복미처럼 쌓입니다. 통장 이자는 1년에 한 번 붙지만 지식의 이자는 매일 붙습니다. 저는 이 격차가 IQ나 의지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매일 머리에 데이터 한 칸을 넣느냐 마느냐의 누적이거든요. 10년이면 3650번이에요. 같은 회사, 같은 월급이어도 한 명의 머릿속엔 의사결정 사례가 3650개 더 쌓이는 거죠. 독서는 의사결정 데이터베이스를 매일 업데이트하는 일입니다. 통계청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한국 가구 평균 순자산이 4억 4,894만 원이에요. 평균 가구의 가장이 퇴근 후 30분을 어디에 쓰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 30분이 책 쪽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의사결정 데이터베이스는 5년 전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근데 머리는 채워도 매달 통장 잔고가 그대로면 변하는 게 없거든요. 두 번째 습관이 그 통장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저축입니다. 결국 의지력 문제 아니냐고 하실 수 있어요. 이걸 정면으로 뒤집은 연구가 있습니다. 세일러 베나르치 교수의 2004년 세이브 모어 투머로우 실험이에요. 연구진은 의지력을 더 발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연봉이 오를 때마다 인상분 일부가 자동으로 저축계좌로 빠지게 설정했죠. 결과는 40개월 만에 평균 저축률이 3.5%에서 13.6%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월급, 환경만 바꿔서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메드리언 시아 교수의 2001년 연구인데요. 미국 대기업이 401k 가입 방식을 옵트인에서 옵트아웃으로 바꿨더니 신입 가입률이 49%에서 86%로 뛰었습니다. 기본 설정 하나만 달라진 거예요. 의지력은 배터리예요. 충전했다가도 금방 닳거든요. 자동이체는 콘센트입니다. 한번 꽂아두면 계속 흘러가죠. 개인적으로는 자동이체야말로 한국 직장인이 가장 저평가하는 도구라고 봅니다. 통계청 2024 가계동향을 보면 평균 가구의 월 처분 가능 소득이 약 420만원, 흑자율이 31%입니다. 여유가 없어서 못 모으는 게 아니에요. 남은 돈으로 저축하려 하니 손이 안 가는 거죠. 월급일 다음날 통장엔 자동 저축분을 뺀 생활비만 남아있는 게 정상입니다. 한국엔 잘 짜인 도구가 있어요. 청년 도약계좌입니다. 만 19에서 34세라면 월 최대 70만원씩 5년만 자동으로 흘려보내면 정부 매칭이 붙어 만기에 5천만원이 만들어집니다. 콘센트 한번 꽂는 거예요. 근데 자동이체가 통장은 바꿔도 인생 방향까진 못 바꾸거든요. 세 번째는 종이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목표 적는다고 진짜 달라지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숫자로 측정될 만큼 달라집니다. 매튜스 박사가 26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같은 목표를 두고 한쪽은 머릿속으로만 떠올리게 하고 다른 한쪽은 종이에 적게 했습니다. 종이에 적은 그룹의 달성률이 42% 더 높았어요. 흥미로운 건 다음 단계입니다. 적은 목표를 친구에게 보내고 매주 진척을 공유하게 했더니 달성률이 70%까지 뛰었습니다. 공유하지 않은 그룹 35%와 비교하면 정확히 2배예요. 머릿속 목표는 안개와 같습니다. 종이에 적는 순간 자기 자신과의 계약서가 되고 친구가 한 명 붙으면 그 계약서에 증인이 생기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어야 차가 움직이는 것과 똑같죠. 한국 직장인에겐 더 유리한 점이 있어요. 단톡방, 인스타 스토리, 가족 채팅방이라는 공유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죠. 이번 달 저축 목표 100만원, 현재 60만원. 한 줄만 올려도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신한은행 2024 보통 사람 보고서를 보면 상위 20% 월 소득이 1,085만원,
하위 20%는 195만 원으로 5.6배 격차예요. 누군가는 목표를 단톡방에 올리고 누군가는 머릿속에만 두는 차이가 20년 쌓이면 이렇게 벌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자가진단 해보시죠. 올해 재무 목표를 한 줄로 적어보세요. 적을 게 없다면 그게 첫 번째 신호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목표가 머릿속에만 떠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목표가 내 나이, 연봉에 비해 너무 작거나 크면 의미가 없거든요. 네 번째 습관이 그 기준점을 줍니다. 댓글에서 많이 묻는 게 그래서 부자가 정확히 얼마부터냐는 거였거든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1996년 스탠리 덴코가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공개한 한 줄짜리 공식이에요. 공식은 이겁니다. 내 나이에 세전 연소득을 곱하고 10으로 나눈다. 이 숫자가 지금 위치라면 이 정도는 모아져 있어야 정상이라는 기대순 자산입니다. 두 사람은 기대값의 2배 이상이면 PAW, 0.5배도 못 채우면 UAW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40세 직장인이 세전 연봉 6천만 원이라면 기대순 자산은 2.4억 원입니다. 4.8억 이상이면 PAW, 1.2억도 못 모았다면 UAW예요. 같은 나이, 같은 연봉이어도 어디에 서 있느냐가 한 줄로 갈리는 거죠. 솔직히 처음 계산하면 대부분 UAW가 나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어디를 조이면 되는지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체중계가 정확한 숫자를 보여줘야 다이어트가 시작되거든요. 기대순 자산 공식이 재무계의 체중계입니다. 이 좌표를 한국 분위표 위에 얹어 볼게요. 통계청 2024를 보면 순자산 상위 10%가 10.5억, 상위 5%가 15.2억, 상위 1%가 33억 원입니다. PAW 구간인 4.8억까지 갔다면 다음 정거장은 10억대 진입이에요. KB 한국부자보고서 2024를 봐도 부자들의 종잣돈 마련 평균 나이가 42세, 평균 종잣돈이 7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부자들도 40대 초반에 중간 정거장을 찍고 출발한 거죠. 자가진단 해보시죠. 내 나이에 세전 연봉을 곱해 10으로 나눠보세요. 실제 순자산이 그보다 적다면 어디서 세고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에요. 중요한 건 1등이냐 꼴찌냐가 아니라 지금 위치에서 도달 가능한 위치를 좌표로 보는 겁니다. 근데 공식을 알아도 그 돈을 한국에서 어디에 담을지 모르면 격차가 안 좁혀지거든요. 마지막 5번째가 가장 한국적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건 미국 부자책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손해나는 부분이에요. 한국 가계는 자산 구조 자체가 다른 나라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통계청 2024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보면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같은 비금융자산 비중이 약 75%입니다. 자산 4분의 3이 집 한 채에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미국은 32.7%, 일본은 36.4%거든요. 한국이 2배가 넘죠. 한 채소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옵니다. 한국 가게는 부동산이라는 한 채소만 먹어온 식단이에요. 부동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 종목에 자산의 75%가 묶인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죠. 부자들의 식단은 다릅니다. KB 한국 부자 보고서 2024를 보면 한국 부자의 포트폴리오는 부동산 55.4%, 금융자산 38.9%예요. 부동산이 여전히 크지만 금융자산이 4할 가까이 차지해서 두 다리로 서 있는 구조죠. 평균 가구가 한 달이라면 부자는 두 다리인 셈이에요. 균형으로 가는 경로가 보입니다. 부동산을 다 팔라는 게 아니라 금융자산 비중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방향이요. 개인적으론 이게 한국에서 가장 현실적인 부자의 길이라고 봅니다. 흥미로운 건 2030 직장인들이 이미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2024년 5대 증권사 신규 주식 계좌 중 2030 비중이 48.7%였습니다. B2 비중은 0.35%로 40대 이상의 절반 이하였어요. 빚 없이 안정적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죠. 부동산만 먹던 식단에 처음으로 다른 반찬을 올린 세대입니다. 자가진단 해보세요. 지금 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5% 이상이세요? 그렇다면 한국 평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의 식단은 55% 근처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5가지를 보셨는데요. 한 가지만 골라 오늘 밤에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를 같이 보셨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자기계발 독서. 부자의 88%가 매일 하던 일이었죠. 둘째,
저축률 13.6%까지 끌어올린 자동이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셋째, 종이에 적고 친구와 공유하는 목표. 머릿속 다짐을 자기와의 계약서로 바꾸는 단계였죠. 넷째, 나이의 연봉 곱해 15로 나누는 기대순 자산 공식. 재무계의 체중계였습니다. 다섯째, 한국형 자산 배분. 부동산 한 채소 식단에 금융자산을 더해 균형을 맞추는 일이었죠. 평균 4억 4천만 원과 상위 1% 33억 원. 그 사이 격차 30억은 어느 한 가지가 만든 게 아닙니다. 5가지가 매일 조금씩 쌓여 30년 동안 복리로 불어난 결과였죠. 제 생각엔 이 중에서 네 번째, 기대순 자산 공식이 가장 정직합니다. 거울 한번 보는 게 1년 노력보다 정확하거든요. 머리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종이에 숫자를 적어 내 위치를 마주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니까요.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골라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선 이 5가지를 12개월 타임라인에 어떻게 배치하는지 풀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